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호숫가에 아렌델 왕국이 있었어요. 낮이면 사람들이 활기차게 지내고 밤이면 형형색색 오로라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곤 했죠. 아렌델 왕국의 왕과 왕비는 사랑스러운 두 딸 엘사와 안나 공주가 있어 행복했어요. 하지만 왕과 왕비에게도 말 못할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엘사 공주에게 손으로 눈과 얼음을 만드는 마법의 힘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동생 안나는 언니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어요. 하루는 안나가 엘사에게 궁전 연회장에 눈으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엘사가 만든 놀이터에서 둘은 신나게 놀았죠. 그런데 즐겁게 놀던 중 엘사가 그만 실수로 마법의 힘을 안나를 향해 쏘고 말았어요. 안나는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덜덜 떨었어요. 머리카락도 몇 가닥 하얗게 변했죠. 안나가 잘못될까 두려운 엘사는 있는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깜짝 놀란 왕과 왕비는 서둘러 트롤을 찾아갔어요. 트롤은 신비한 마법으로 아픈 곳을 낫게 할 수 있었거든요. 나이가 지긋한 지혜로운 트롤이 말했어요. 심장을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머리에 받은 충격은 치료하기 쉬워도 심장은 쉽사리 고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마법에 대한 기억을 깨끗이 지워야 하죠. 그렇게 트롤은 안나를 고쳐주고 안나는 엘사의 특별한 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트롤은 이어서 말했어요. 마법의 힘은 계속 커질 겁니다. 하지만 마법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렌델로 돌아온 왕과 왕비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엘사가 지닌 특별한 힘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가르쳤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마법의 힘은 엘사가 감정이 거세질 때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왕은 엘사가 마법의 힘을 쓰지 않도록 장갑을 끼게 했어요. 엘사는 또다시 안나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게 떨어져 지내겠다고 굳게 결심했죠. 안나는 언니와 함께 놀고 싶어 했지만 엘사는 늘 바쁘다며 안나를 피했어요. 예전처럼 안나를 다치게 할까 두려웠거든요. 여러 해가 지나면서 안나와 엘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과 왕비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세상을 떠나고 안나와 엘사는 크나큰 슬픔과 외로움 속에 시간을 보냈죠. 드디어 엘사는 성인이 되어 여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아렌델 왕국의 성문을 활짝 열고 여왕 즉위식을 축하하기로 했죠. 안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기쁨에 잔뜩 들떴어요. 특히 너무나 멋진 한스 왕자를 만나게 된 게 가장 설레었어요. 한편 엘사는 마법의 힘을 들키지 않으려고 잔뜩 긴장한 채로 하루를 보냈죠. 그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다행히 즉위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모두들 아름다운 새 여왕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즉위식이 끝나고 연회장에서 근데 여왕이랑 왕이랑 같이 결혼 안 해? 결혼하지. 즉위식이 끝나고 여왕이랑 왕이랑 즉위식이 끝나고 연회장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안나와 한스 왕자는 축하 파티 내내 함께 웃고 춤추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둘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꼭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만 같았죠. 안나와 한스 왕자는 곧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안나는 엘사에게 한스 왕자와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충격에 휩싸인 엘사가 말했어요. 방금 만난 남자와 결혼할 수는 없어. 정말 사랑하면 괜찮아. 하지만 엘사는 안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단호하게 명령했죠. 성문을 닫고 파티를 끝내도록 하라. 화가 난 엘사가 서둘러 연회장을 나설 때였어요. 안나가 엘사와 얘기하려고 손을 붙잡는다는 게 그만 엘사가 항상 끼고 있던 장갑을 벗기고 말았어요. 안나는 계속해서 엘사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몹시 혼란스럽고 화도 났거든요. 언니는 왜 늘 나를 멀리하는 거야? 더는 이렇게 지내지 않을 거야.
그만해! 엘사가 소리를 지르자 장갑이 벗겨진 엘사 손에서 세찬 마법의 힘이 튀어나와 연회장을 꽁꽁 얼려버렸어요.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엘사는 도망치듯 성을 빠져나갔어요. 비밀처럼 간직해온 마법의 힘을 결국 들켜버리다니 너무나 절망스러웠죠. 또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겁도 났어요. 모두 저리 비키세요. 엘사는 황급히 성 밖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엘사가 지나는 곳마다 모두 얼음으로 변했어요. 발을 담그자 호수도 꽁꽁 얼어붙었죠. 엘사는 얼어붙은 호수를 지나 반대편 산을 향해 달려갔어요. 엘사는 산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엘사는 처음으로 마법의 힘을 애써 감추지 않아도 되었죠. 산 꼭대기에 올라 엘사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얼음 궁전을 만들었어요. 이토록 자유롭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눈보라가 불어와 온몸을 감싸자 엘사는 마법으로 입고 있던 드레스를 아름다운 얼음 드레스로 바꿨어요. 마침내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엘사가 만든 눈보라가 아렌델을 새하얗게 뒤덮였어요. 여름이었던 아렌델은 갑자기 겨울이 되었죠. 안나는 꽁꽁 얼어붙은 아렌델을 녹이려면 엘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안나는 한스 왕자에게 아렌델을 부탁하고 길을 떠났어요.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치고 타던 말도 안나를 버리고 도망쳐 힘들었지만 안나는 다행히 산속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작은 집은 오큰씨 잡화점이었어요. 안나는 몸을 녹이며 서둘러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챙겼어요. 그때 가게에 들어선 크리스토프라는 젊은 남자도 북쪽산에서 엄청난 눈보라가 불어온다며 추운 겨울 날씨에 대비할 장비를 잔뜩 골랐어요. 안나는 눈폭풍이 부는 북쪽산에 엘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크리스토프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하지만 물건 가격을 흥정하느라 바쁜 크리스토프는 정신없이 퍼붓는 안나의 질문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이 사기꾼과 흥정부터 하고요. 그러자 기분 나빠진 오큰씨는 크리스토프를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안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술록 스벤과 함께 마곡간에서 쉬고 있는 크리스토프에게 필요한 물건을 줄 테니 대신 자기를 북독산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죠. 크리스토프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동이 트면 떠나도록 합시다. 하지만 안나는 마음이 급했어요. 아니,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안나와 크리스토프가 썰매에 오르자 스벤은 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어요. 출발은 꽤 괜찮았어요. 안나는 산에 가는 동안 크리스토프에게 엘사의 마법으로 아렌델이 겨울이 되었다는 것과 한스 왕자와 결혼할 거라는 걸 이야기해줬어요. 그때 어디선가 늑대무리가 쫓아왔어요. 안나는 크리스토프를 도와 있는 힘껏 늑대에 맞서 싸웠죠. 썰매는 까마득한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안나와 크리스토프 그리고 스벤은 간신히 늑대무리를 따돌리고 무사할 수 있었어요.